안녕하세요. 도면연구소의 선예입니다. 지난번 영상 잘 보셨나요? 두 번째 도면연구는 상가 건물입니다. 올해 5월 초에 준공된 연면적 250평, 지상 4층 규모의 전층 한의원입니다. 오늘의 도면 연구를 도와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우빌드 CM 양상훈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주변 건물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눈에 딱 띄는 것 같아요. 단연 돋보이는 건물이에요. 뭐 노출 콘크리트로 된 한의원은 처음 봅니다. 현장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 품질도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단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휑하게. 2층하고 3층 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테라스 구간이거든요. 네네. 이제 양쪽으로 건물이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공간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침구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포장실도. 일단 한의원을 가보신 분들이 딱 보면은 되게 공간이 익숙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대기실 위쪽에 뭐 A605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네, 요 단면에 대한 상세 도면은 도면 번호 이제 A605-1을 참조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딱 거기만 떼서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네요.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약을 할 때는 기존의 평면도나 단면도하고 상세도하고 틀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세 도면 기준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내역서나 요 단면도만 볼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제 상세 도면을 보고 이제 견적을 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옥상에서 보시면은 요 바람배 쪽에 이제 알루미늄 두급이라고 있는데 두께라든지 규격이 이제 명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갔었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자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건데 모자 쓴다. 예, 건설사들이 견적을 낼 때 어떤 업체는 0.5T로 낼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뭐 두꺼운 3T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견적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한테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맞게 이제 견적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견적이 정확해지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은? 두께를 이제 1.5T로 했었는데 실제로 준공검사 가보니까 알루미늄으로 안 하시고 스테인레스로 다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평면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맨 아래층인 1층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로 보여요. 주차가 6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징적인 게 이제 필로티 주차장 천정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이자 루바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놓은 현장이거든요.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코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요. 접수실, 대기실 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용 시설이 굉장히 눈에 가장 많이 띄어요. 경사도로도 보이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보여요. 또 장애인용 화장실도 보이고 휠체어를 표시해 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과 함께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뭔가요? 휠체어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반경 내에는 이제 다른 시설물들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걸리지 않게. 이 주출입구 입구랑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앞에 혹시 이게 점자 블록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점자 블록 맞습니다. 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고 건물의 용도하고 쉽게 말하면 병원으로 갈지 뭐 건생으로 쓰실지 그리고 이제 연면적이 이제 얼마나 될지 거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이제 대상 기준이 좀 틀려지거든요. 건축법보다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는 게 또 전 몰랐거든요. 상무님,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나요? 요 장애인하고 관련돼 가지고 요게 창호 도면에 보시면은 창호 일람표라고 있어요. 장애인 폭이 이제 얼마로 되어 있죠? 900으로 되어 있네요. 그 장애인 편의시설법에 보면은 실제로 요 골조의 폭이 900이 아니고 유효 폭이 9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문 열었을 때 공간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900이 안 나오고 한 1100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무대로는 저 유효폭을 아마 1000이나 1100 정도 해야지만 유효폭이 이제 900이 나오거든요. 현장 소장님들도 본인들도 그냥 강가하고 공사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장애인이 들어와서 검척하면은 그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비용도 비용인 거고. 시간도 많이 그렇죠. 나가죠. 공사 품질도 아무래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면 품질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시공할 거 생각하면은 아찔하거든요. 그럼 한번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3층이고요. 네. 주 진료실이 이쪽인 것 같아요. 사진을 봤을 때 인테리어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보이네요. 이 현장은 보면 이제 2층만 시공사 쪽에서 공사를 하고 한의원 나머지 층은 이제 건축주분께서 직접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따로 진행한 현장입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건축주분이 따로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건설사가 이제 인테리어를 했을 때는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건축주분이 원하는 품질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단점은 아무래도 공사비는 조금은 올라갈 테고 이제 인테리어 구간을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유지 보수 하실 때 이제 하자 보수를 이게 이제 누구의 하자 때문에 생겼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의 이제 다소 분쟁은 생길 수는 있어요. 이 도면을 보니까 여기 벽 쪽에 이렇게 꼬불꼬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단열대를 표시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평면도도 있지만 이제 단일 계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다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축사분도 계시고요. 이제 노출 콘크리트의 가장 큰 단점이 단열이에요. 노출 콘크리트는 어차피 이제 외부에다가는 단열재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내단열을 하다 보면은 외벽에 접하는 위생도기에 들어가는 급수배관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열재 바깥으로 이제 급수배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골조에다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동파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부수하는 방법은 안 내부를 뜯진 않고 제일 좋은 거는 바깥쪽에다 단열재를 대는 거예요. 그럼 노출 콘크리트 의미가 없잖아요. 미지가 없어져. 그때 단열재 대고 이제 미장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현장 사진이나 이제 시공사 쪽에 확인해 보니까 공사할 때 어차피 단열재 잘 시공을 해가지고 보온재 감싸서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고요. 조명 검토해서 미리미리 잡은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시공 전문가에게 내 도면을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야외 데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리프레시 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도면을 봤을 때 구배, 신축줄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구배랑 신축줄눈은 처음 들어봐요. 구배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는 좀 아 그래요? 물이 잘 배수가 되기 위해서 기울기를 요 정도 줘서 타설을 해라. 저는 신축 줄눈이 신축 건물 한 것처럼 새롭게 만든 신축 줄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정확히 뭔가요? 그 신축은 아니고요. 그냥 신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재질상 이게 날이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면은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크랙이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생기다 보면은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이제 신축 줄눈을 넣어가지고 미리 이제 크랙을 넣어놓는 거죠. 크랙이 생길 것을 이쪽 신축 줄눈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무건침 부위만 일부 이제 커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코킹 처리를 해가지고 신축성을 줘놓는 거죠. 몰랐던 사실 하나 또 알아갑니다. 일단 여기 옥상에 지금 이제 방수되어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0 두께로 묵은 콘크리트를 구배를 져서 경사를 져서 깔고 그리고 시트 방수하고 20 두께의 보호 몰탈 치고 도막 방수하고 30 두께로 시멘트 몰탈을 한다라고 되게 방수를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제 건축주분께서 아무래도 좀 방수 쪽에 좀 민감해 하시고 그쪽에 좀 건축사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물 새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건축사님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방수를 했다라고 하시던데 이제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20mm, 30mm라는 게 뭐 두께봤자 2cm, 3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제 방수를 이제 복합 방수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몰타를 이렇게 두 번 치지 말고 그냥 무건을 한꺼번에 두껍게 치는 걸로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봤더니만 골조 타설할 때 레미콘에다가 이제 구체 방수제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거네요. 이외에도 안 맞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건축주분하고 이제 건축사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도면에 조금씩 수정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건축 들어가기 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문제될 포인트들을 다
최대한 없애서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도면 검토를 한번 하고 가시는 게 공사 중에 이렇게 뭐 뜯고 새로 고치는 것보다는 비용을 훨씬 많이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과 비용 전부 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멋진 한의원 건물도 보고 상무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들도 듣고 배우고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고 유용하게 보셨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